안녕하십니까, 서승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개인 기업의 결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인 결산을 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살펴볼 텐데요. 자, 결산을 하기 전에 개인 기업에 대한 기본 구조는 법인과 달리 자본금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자본금의 구조가 개인 기업은 기초 자본금, 그러니까 전년도에 넘어온 자본금, 여기에 인출금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여기다가 당기 순손익, 자, 이렇게 해서 기말 자본금이 다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인 기업은 자본금이 5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 개인 기업은 자본금이 개선 과목 하나, 그래서 기초 자본금 플러스 마이너스 인출금 플러스 마이너스 당기 순손익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본금이 매 연도마다 특별히 증자 감자의 개념 없이 계속 변경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본금 구조가 개인 기업과 법인 기업의 가장 큰 차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장부들을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요. 현금 출납장, 계정별 원장, 총계정 원장, 거래처 원장. 그래서 각각의 장부를 먼저 검토를 합니다. 자, 이때 가장 기본적으로 살펴봐야 될 장부 중에 하나가 합계 잔액 시산표. 자, 합계 잔액 시산표에서는 우선 대차 차익이 발생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차변과 대변이 틀렸다라고 하는 대차 차익이 메시지가 표시가 되면 안 되고, 그래서 발생이 되면 이때는 대차 차익에 해당되는 전표를 찾아가서 차대변에 대한 분계가 먼저 일치가 될 수 있도록 차대변 분계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합계 잔액 시산표를 통해서 결산하기 전에 대차 차익이 발생했는지 먼저 살펴보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각각의 장부를 보시면서 자, 현금에 마이너스 난 거는 없는지 또는 과다한 플러스 금액은 없는지, 자, 이런 금액을 검토를 하셨다가 실제로 현금에 대해서는 너무 마이너스가 나거나 또는 플러스가 나는, 너무 과다하게 플러스가 나는 그런 상황은 없어야 되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생겼다면 이제 개인 기업은 결산을 하시면서 성실 신고 대상자가 아니라면 통장에 대한 관리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기 때문에 현금에 대한 정리 작업을 한 번 더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계정별 원장을 통해서 계정 과목에도 마이너스 나는 건 없는지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거래처 원장에서는 거래처별 잔액이 마이너스 나는 금액은 없는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처 원장을 통해서 마이너스가 나는지는 없는지 거래처별 잔액을 검토를 다 하시고 나면, 자, 이렇게 정리가 된 걸 가지고 재무제표 만들 때 결산 부속 명세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처별 잔액을 먼저 정리하는 것도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한 우선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처별 잔액을 먼저 정리하시는데 하다가 보면 잘못해서 거래처 코드를 2개, 3개 잘못 등록된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점검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요 장부를 먼저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감가상각 작업을 진행하는데 고정자산 등록을 통해서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모두 등록을 하고요. 등록된 자산에 대해서 결산을 해야 되니까 월별 감가상각비 계산 메뉴를 이용해서 내가 지금 결산하려고 하는 월, 개인 기업은 기본적으로 12월, 1월부터 12월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달에 해당되는 감가상각비 값을 저장을 해서 저장을 하신 다음에 이 저장된 작업이 이제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가상각비 반영하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프로세스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원천 쪽에서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할 수 있는 추계액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추계액 계산된 값도 추가 설정액을
결산자료 입력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산표를 통해서 검토를 하시면서 저희가 지금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은 정확한 그리고 일정한 시점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재무 상태와 손익 경영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시점, 그러니까 12월 31일 결산 시점에 해당되는 각종 재고라든가 또는 뭐 소모품 또는 기간 비용, 선수 수익, 미수 수익과 같은 수익과 비용에 대한 부분들도 이 시점에 정확한 값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결산 정리 분계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정리 분계를 다 반영을 해서 반영하고 결산자료 입력에 들어와 있는 정리사항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합계잔액 시산표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합계잔액 시산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인일 때는 손익계산서 만든 다음에 잉여금 처분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를 갔었는데요. 개인기업은 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없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서 전표 추가를 통해서 손익대체 분계를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재무제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결산 프로세스를 살펴보았고요. 이번 시간에 보통예금과 예금 정리 그리고 채권 채무에 대한 정리 작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뉴로 들어가서요. 자, 합계잔액 시산표를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합계잔액 시산표 12월로 조회를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 지금 차대변에 차익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차대변의 차익은 어떤 때 발생하느냐면 일반 전표 입력. 자, 여기서 제가 차변에 복리후생비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분계를 넣으려고 했는데 자, 이 분계에서 제가 차변과 대변의 차액이 나는 분계를 잘못 입력을 한 경우 자, 이런 경우에도 차변과 대변이 틀렸죠. 그러면 합계잔액 시산표에 차액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는 차변을 입력하고 대변을 입력했는데 모르고 대변이 삭제가 돼서 차변만 남았다든가 또는 대변만 남았다든가 자, 이런 상태가 되면 합계잔액 시산표에 갔을 때 바로 이렇게 대차 차액이 발생하는 전표가 있다라고 메시지를 띄워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대차 차익 발생 전표를 확인하겠습니까? 그럼 예 해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전표를 다시 확인해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더블 클릭 들어가서 차변은 있는데 대변이 없는 분계임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원인을 파악해서 대변에 뭐 보통예금 자, 이런 식으로 분계를 완성하고 나면 그 다음에 조회 키를 눌렀을 때 여기에 더 이상 에러 메시지가 표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기초 데이터 쪽에 보시면 데이터 체크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체크 메뉴로 들어가서 검사 시작 눌러보시면 계정합계와 공급대가 틀림 이런 메시지 등처럼 차변과 대변에 틀렸다는 메시지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데이터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오류 사항들이 표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전표들은 가서 원인을 찾아서 다 정리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자, 전표 입력에서 제가 아까 전표를 하나 완성을 다시 시켰었는데 삭제하고 다시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차변만 남겨놓고 대변을 삭제한 경우인데요. 데이터 체크에서 조회키 또는 검사 시작 눌러보시면 자, 이렇게 차대변 차익 발생 이런 메시지가 표시가 되죠. 자, 차변만 있고 대변은 없다라고 시스템이 표시를 해준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내역을 찾아가서 12월 1일 3번 전표 12월 1일 3번 전표를 찾아갔더니 차변만 있고 대변이 없는 분계가 입력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 내역을 찾아서 정리를 마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대변이 완성이 되면 데이터 체크에 갔을 때 지금 나와 있는 에러 메시지, 오류 메시지는 더 이상 표시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산표상에 나와 있는 오류 메시지, 시산표 안에서 차액이 나는 전표를 추적해서 들어가서 수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예
결산하시기 전에 데이터 체크 메뉴를 이용해서 점검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시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데이터 차변과 대변에 오류가 나는 이런 분계는 정리를 일단 하시고 결산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금, 보통 예금에 대한 부분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자, 보통 예금은 현금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현금을 별도로 정리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보통 예금 계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통 예금 계정은 들어가서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서 보면 자, 여기 안에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는 내역을 저희가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회되어 있는 건 저희가 뭐랑도 확인을 해야 되느냐면 거래처 원장을 들어가서 보통 예금 계정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해서 거래처별 내역이 통장 거래 내역과 일치가 되는지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잔액이 거래처별 원장의 잔액 그리고 잔액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잔액, 자, 이 금액이 합계잔액 시산표에 나와 있는 예금의 잔액과도 일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잔액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결산을 할 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은 결산 정리 작업이 끝난 상태이고요. 자, 실제로는 저희가 작업을 할 때 통장 관리 자동전표를 통해서 작업을 진행해야 되는데요. 자동전표는 자동전표 메뉴에 가시면 통장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통장 들어가시고 통장 내역, 통장 대조, 엑셀 업로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 통장 내역 또는 통장 대조 이 부분은 실제로 통장 내역을 자동으로 받아왔을 때 쓰실 수가 있고요.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자, 통장 거래 내역을 엑셀로 받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엑셀 업로드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파일명 클릭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양식 재설정 키를 이용해서 엑셀 자료가 가지고 있는 제목 그리고 엑셀 제목 적용 눌러서 자, 여기에 매핑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엑셀이 가지고 있는 제목 거래 일시가 거래 일자, 그다음에 적요가 적요, 그리고 이제 수치인 거래를 넣어주려고 하는 이 항목이 있으시면 여기 3번 내용 하셔도 되겠고요. 또는 뭐 비고 8번 넣어주시셔도 되고 출금액은 출금액란에 출금액이 5번, 입금액은 입금액란에 4번, 잔액은 6번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단에 나와 있는 자동전표 처리 제목 여기 있는 작업을 매칭하는 이런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확인키 눌러주시면 작업이 이 거래 내역을 다 가져다가 여기 거래 일시, 그다음에 의뢰인, 수취인, 비고, 출금액, 입금액, 잔액. 자, 이런 형태로 매칭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확인키 눌러주시면 여기 해당되는 내역을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융거래처 어느 거래처인지 확인 눌러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통장 내역 생성 이렇게 해서 그 내역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 내역 생성하시면 자, 이렇게 회사 패턴을 이제 점검을 해가면서 생성을 해주는 거죠. 기존의 히스토리상 나와 있던 내역과 지금 가지고 오는 자료를 비교를 해서 엑셀 자료를 업로드를 시켜주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이 작업을 통해서 완료가 되면 이제 통장 내역에서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통장 거래 내역을 통장 내역 메뉴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자, 화면 왼쪽에 있는 거래 내역을 보시면서 우측에 나와 있는 통장 전표 전송 우측에 나와 있는 내역으로 상대 계정, 그리고 보통 예금 계정. 자, 상대 계정은 자, 주요 대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가
차량 유지비가 되겠고요. 그리고 통장에서 돈이 나갔기 때문에 대변에 보통예금에 해당되는 분계를 자동으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해당되는 계정은 차량 유지비 계정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처음에 한 번만 이렇게 입력이 되면 그 다음부터 엑셀 자료를 업로드할 때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래처와 거래 내역을 가지고 히스토리를 참작을 해서 추천 계정을 띄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천 계정이 안 나와 있지만 추천 계정을 띄워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송 가능 표시가 되면 이 자료를 전표 전송키 눌러서 전송하는 방법으로 분계를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통장 거래 내역을 엑셀로 업로드를 하게 되면 엑셀로 가지고 온 자료를 제가 적요 내역과 그리고 거래처까지 다 확인하면서 입력을 했기 때문에 한 번에 통장 잔액을 맞추면서 통장에 대한 거래 내역 분계를 같이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지금은 통장 거래 내역은 기본적으로 엑셀 업로드를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시는 게 엑셀을 업로드하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자동전표에 기초정보 등록에 들어가서 여기다가 회사의 통장을 은행과 계좌번호 해가지고 여기에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어서 인증 성공이 표시가 되면 통장 계좌가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이 등록된 기초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통장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수집 및 자동 분계에 들어가셔서 기간 넣고 통장에 대한 내역을 통장에 대한 수집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기간, 통장 계좌번호, 시작일자, 종료일자 해서 저희가 자료 수집 및 자동 분계를 눌러주시면 이제 자료를 날짜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수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긴 한데요. 자료 수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긴 한데 이렇게 하시려면 기초정보 등록에 통장 계좌번호 그리고 아이디 패스워드 등을 넣어서 인증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방법, 세 번째 방법은 결산 재무제표에 있는 내역들 중에 현금 예금 잔액 검토라고 하는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현금 예금 잔액 검토에 들어가시면 마지막에 있는 보통 예금 잔액 검토. 자, 그래서 제가 통장에 대한 내역을 사본을 보시면서 금융기간 선택하고, 자, 그러면 왼쪽에 예금, 입금, 그 다음에 인출 금액 해서 통장에 대한 거래 내역을 왼쪽, 오른쪽 보시면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통장 들어온 금액, 나간 금액, 잔액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자, 이 내역을 보시면서 12월 2일 날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 이제 거래처가 외상 매출금이 입금이 되었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 자, 그리고 거래처 코드 넣고 적여 놓고 금액, 이렇게 해서 금액을 넣는 방법을 해서 입력하고 나면 왼쪽에 들어오고 입금 금액으로 들어오고 우측에 지금 인출 금액은 찾는 금액인 거죠. 그러면 차변에 통신비나 아니면 외상매입금, 대변에는 보통예금. 그래서 TY로 구분을 하시면서 입력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현금 예금 잔액 검토 메뉴는 직접 사본을 보시면서 입력할 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왼쪽에 입력된 내역, 여기는 예입 금액이니까 분계를 하게 되면 차변에 보통예금, 자, 대변에 외상 매출금, 또는 매출 또는 이자 수익 등등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들어올 때 여기다가 입력을 하실 때는 TY 차변의 보통예금 그대로 두고 대변의 외상 매출금, 자, 이렇게 대변 계정만 입력을 해주시면 차변 계정을 알아서 자동 분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반대로 인출 금액에 해당되는 인출 금액은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는 뜻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통신비가 나갔다 그러면 차변의 통신비, 대변의 보통예금.
자, 그러면 대변 보통 예금은 알고 있기 때문에 차변에 입력을 하실 때는 차변에 계정 과목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하고 나선 화면 위에 전표 추가를 눌러주시면 일반 전표 입력에 관련된 분계가 자동으로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엑셀을 활용해서 전표를 입력하거나 아니면 보통 예금 잔액 검토 메뉴를 통해서 입력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더라도 저희가 마지막에는 거래처 원장을 통해서 잔액이 얼마가 왔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 그리고 이 잔액은 통장 거래 내역의 잔액과 항상 일치되도록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채권 채무에 대한 잔액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기잔액 시산표에 다시 들어가서 조회키 눌러보시면 가지고 있는 데이터, 그러면 채권 외상 매출금 또는 미수금 또는 바드럼 이런 계정들. 자, 그러면 외상 매출금인 경우에 외상 매출금은 여기 나와 있는 이 금액은 거래처별 잔액과도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거래처 원장에 들어가셔서 외상 매출금 계정으로 조회를 해서 일단은 남아있는 이 금액이 자, 계정 과목에 대한 거래처별 잔액 리스트의 합계 금액이 시산표상의 금액과도 일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일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또 가운데 이 중간중간에 거래처별 잔액이 마이너스 나는 금액이 있으면 이 또한 잘못된 금액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잔액 리스트 확인하시고 시산표 상의 잔액과 같은지 검토를 합니다. 자, 이때 거래처별 잔액에서 혹시 같은 거래처인데 두 군데, 세 군데로 잘못 등록된 게 있다. 자, 그런 경우는 데이터 상으로 하나로 합쳐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기초 데이터 쪽에 가시면 보조 데이터 관리, 여기에서 거래처 등 코드 변환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몇 번과 몇 번이 같은 것이다. 예를 들어서 101번과 102번이 같은 곳인데 두 개로 등록이 되어 있다. 근데 제가 102번은 없애고 101번으로 남기고자 한다라고 하면 하나로 합쳐주려고 할 때 이때 102번 데이터를 101번으로 다 몰아서 하나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는 등록을 하실 때 변환거래처가 102번이고 치환거래처가 101번 하신 다음에 월 선택 다 해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 변환하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변환 대상이 거래처 코드인지, 다음 변환 거래처에 있는 데이터를 치환 거래처로 넘겨줄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변환이 끝나면 변환 거래처 데이터는 없어지고 치환 거래처만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해당 월을 선택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변환하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래처별 잔액을 맞춰주시는데요. 이게 거래처별 원장의 잔액들은 실제로 상대방, 그러니까 거래 상대방이 되는 거죠. 거래 상대방과도 금액이 일치가 돼야 되죠. 자, 나는 외상 매출금으로 갖고 있고 상대방은 외상 매입금의 형태로 이 금액을 갖고 있어야, 똑같이 갖고 있어야 저는 받을 돈, 상대방은 지급할 돈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가 될 수가 있겠고, 그걸 가지고 다음에 또 계속해서 연속적인 거래를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래처 원장에 남아있는 잔액들 관리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건데요. 자, 외상 매출금 잔액 확인해 봤고 외상 매입금도 잔액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상 매입금 잔액 거래처별 금액 맞는지 확인했고, 그리고 합계잔액 시산표상에 남아있는 외상 매입금 잔액과도 같은가, 잔액과 같은가 검토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외상 매입금 잔액이 합계잔액 시산표상의 잔액이 거래처 원장상의 잔액과 일치를 했고, 그리고 거래처 내역상으로 들어갔을 때도 마이너스 나는 것 없이 다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지. 실제로는 사무실에서 일을 할 때는 이 거래처별 잔액 남아있는 걸 정리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서 일단 준비 작업하시고 잔액 리스트를 맞출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래처 코드 정리하는 것까지 일단 해봤는데요. 세무사랑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세무사랑에서 합계잔액 시산표, 자, 12월로 들어가시고 차변과 대변 대차 차익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었고요. 자, 먼저 통장 거래 내역, 통장 거래 내역은 정리하는 방법이
자동점표 쪽에서도 진행할 수가 있었고, 자동점표를 통해서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원클릭 텍스에서 통장 거래 내역을 자동으로 받아오는 방법으로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산 쪽에 가시면 현금 및 현금 예금 조정 메뉴, 현금 예금 조정 메뉴를 통해서도 진행하실 수가 있죠. 보통 예금 조정에서 하는 방법은 더전과 똑같기 때문에 예금 조정에서 월 선택하시고 금융기간 선택한 다음에 자, 이 내역을 그대로 받아다가 우측에서 출금하면 현금으로 출금이면 통장에는 돈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입금, 반대로 통장에서 빠져나간 거는 외상대금, 외상매입금이나 또는 뭐 통신비 이런 공과금 성격일 테죠. 자, 그런 경우에는 차변의 통신비 이런 형태의 분계를 진행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작업을 해서 수정분계 내역을 가지고 잔액 내역이 맞춰지면 여기에 대한 전표 추가키 눌러서 분계 자동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통장 거래 내역도 엑셀 업로드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기타 전표 입력에 통장 거래 자동 입력 통해서 들어갈 수 있고요. 자, 여기에 날짜별로 기간, 그래서 통장 입출금 내역과 분계 내역을 우측에서 검토하시면서 통장 입출금 내역, 분계 내역, 그래서 여기 나오는 자료를 검토를 하신 다음에 자, 여기 있는 내역을 전송키 눌러서 일반 전표 입력에 차등면 분계로 보내주는 방법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통장 거래 자동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채권 채무에 대한 거래처별 잔액은 거래처 원장을 통해서 거래처별 원장, 자, 외상 매출금 잔액에 대해서 잔액 남아있는 이 금액이 합계잔액 시산표에 남아있는 금액과도 같아야 된다고 했었죠. 자, 합계잔액 시산표가 가지고 있는 외상 매출금 잔액과 같은지 검토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같으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서 각 거래처별로 다시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서 여기에도 마이너스 나는 건 없는지 한 번씩 살펴보시고, 그래서 실제로 남아있는 잔액과 같은가 검토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했었습니다. 자, 세무사랑에서 작업을 하시다가 같은 곳인데 둘, 세 개가 등록돼서 중복된 거래처가 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중복된 거래처 내역을 합쳐주는 게 필요한데요. 데이터 관리 메뉴에서 진행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데이터, 기타 코드 변환, 데이터 분석, 데이터 관리에 가시면 기타 코드 변환에 들어가시면 자, 여기에서 거래처 코드 변환 해가지고 몇 번 거래처로 넘기겠다. 자,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화면 위에 보면 변환 실행키, 거래처 몇 번을 몇 번으로 넘길 것인지 다 세팅을 하고 나면, 등록하고 나면 변환 실행키 눌러서 하나로 합쳐주는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통장 거래 내역의 정리와 그리고 거래처별 잔액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 작업했던 예금 정리, 자, 예금을 정리하는 방법은 엑셀 업로드하는 방법도 있고, 자동으로 전표를 올리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사본을 보면서 입력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사본을 보면서 입력하는 방법은 현금 예금 조정 또는 현금 예금 잔액 검토 메뉴에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거래처. 자, 거래처별 채권, 채무, 잔액 정리. 자, 여기는 거래처 원장과 합계잔액 시산표상에 잔액을 검토 먼저 해주시고, 그리고 거래처 원장의 거래처별 잔액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채권 채무에 대한 잔액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중에 결산이 끝나서 재무제표를 만들고 나면 예금상에 남아있는 리스트 그리고 채권, 채무, 거래처별 남아있는 리스트들을 다 결산 부속 명세서를 작성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래처 코드별로 잔액이 정확하게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작업했던 내용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기중에 신고했던 부가세 신고서와 원천징수에 대한 신고서를 보면서 회계 처리해서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